이거 바로 하면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지금부터 안양 모의지방법원 형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고압 1호 살인사건 피고인 박지우 씨 앞으로 나오세요. 있네. 변호인들 출석했습니까? 네. 그리고 먼저 피고인들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질문사항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또한 언제든지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말은 유죄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겠습니까? 예. 네. 네, 피고인 박지우 씨, 예.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찐으로요. 예, 가짜로 위조해도 돼요. 생년월일은 2008년 10월 7일이고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로 80 초원 한양아파트 1302호에 살고 있습니다. 좋네요. 피고인 이제 자리에 앉아 있구나. 네. 네, 검사님들. 검사는 무슨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까? 예, 피고인은 2025년 5월 28일 오후 7시경 평택시 호승읍의 한 아파트 일반 통행도로에서 흰색 SUV 차량을 타고 역주행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승합자의 동승자인 피해자가 차분을 잡은 것을 인지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가속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므로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지우 씨 공소사실과 같이 사람을 죽인 것이 사실입니까?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만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것은 인정합니다. 검사 측 질문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 박지우 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으므로 증거 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박지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네, 저희는 피고인 때 다시 사건 상황을 담은 CCTV 영상과 증거 사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박지우 씨는 박지우 씨와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피고인 박지우에 대한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평소인지 바른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 박지우 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박지우 씨의 어머니 나와주세요. 엄마가 잘해요. 그거 해야 돼. 순서가 바뀌었어. 나가. 검사는 증인신문을 시작하세요. 변호인을 불렀잖아.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시작하세요. 사건 당일 증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평소에 이석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석증이란 빗속에 방구리관에 이성이 들어가서 담을 위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이며 갑자기 주변이 빙빙 도는 듯한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병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그 증상으로 인해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다면 집에 가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제 상황을 알렸습니다. 혹시 피고인의 평소 행실은 어땠습니까? 늘 바른 생활을 지속했고 주변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아이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람을 죽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 아들은 절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에서 반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반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평소 굉장히 효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소 효자라는 증거가 이 사실에서
죽였다는 점이 평소 효자라는 점으로 되게 간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하지만 피고인은 증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을 살리기 위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반대시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증인 해동론에 대한 신문을 마칩니다. 증인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증인 하나 더 있잖아. 어? 증인 하나 더 있어. 아, 목격자. 이거 봐봐. 지금 있어? 목격자 있어. 이거 4번 맞겠잖아. 이것도 해야지. 네, 검사 측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2025년 5월 28일 경기도 평택시 호수읍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네. 그때 증인이 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란 승합차하고 하얀색 SUV가 교차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가 그 상대편 차량에 말을 하려고 다가갔는데 그 차가 그대로 출발해 버려서 그 남자분이 쓰러지셨어요. 네, 그때 증인은 운전자가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하는 모습을 보았죠. 네. 그러면 그 상황은 증인이 보기에 피해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만약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가속이 아니라 정차를 했다면 피해자가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피고인은 그 사건 이후 피해자를 그 자리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게 맞나요? 네, 이상으로 증인신문 마치겠습니다. 아직 가면 안 되지. 네, 변호인 측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말을 하다가 그 상황이어서 갑자기 출발해 버린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증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을 때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상했습니까? 크게 다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칩니다.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모든 증거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옮겨 앉으세요. 안 찍었지? 네. 피고인 박지우의 변호인부터 신문하세요. 피고인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초행길이 적고 역방향 주행을 하고 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죠?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길래 마음이 너무 급해서 내비게이션 소리가 잘 안 들렸기 때문에 제 감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승합차가 도로에 멈추어 서고 여성과 피해 남성이 내리고 다가왔을 때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셨나요? 저는 저한테 시비를 걸러온 줄 알았습니다. 시비가 걸리면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기에 저는 급했기에 먼저 가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오고 남성이 창문에 손을 얹었을 때 위험이나 시비를 느끼신 것 같지요?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응급승으로 병원에 실려가셔서 급하게 길을 가신 것이었나요? 예. 피해 남성에게 해를 가하실 생각은 없으셨지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차를 출발했을 때 음성이 다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셨더라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인가요? 당연하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시작하세요. 아까 신문에서 주기 요구가 없었고 인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역주행을 도로에 들어간 시비가부터 상을 회피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인지를 못했다고 하였으나 신문에서는 역주행을 하였다라고 지정을 맞습니까? 사건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역주행을 하였다고 신문하였는데 그 또한 변호사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나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신 건가요? 죄송한데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을게요. 자, 들어요. 경찰 조사에서는 예. 자신이 역주행을 하여서 라고 진술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신문에서는 자신이 역주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아니죠. 역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역주행이었는지 처음에 몰랐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사건 당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에는 역주행한 것을 몰랐지만 나중에 경찰에게 진술을 할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역주행을 하였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신문을 할 때 자신이 차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신문한 적이 있습니까? 경찰 신문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가는 도중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차에 매달린 게 아니라 팔 몇 개? 팔을 잠깐 창문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충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안 놓으시면 저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인지를 드렸고 살살 가속을 밟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당연히 팔을 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친 것을 인지한 것입니까? 친 것이 아닌 그대로 있었는데 제가 미리 미리 알려드렸지만 그분이 버티신 거죠. 그저 있습니다. 더 물을 것이 없으면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피고인 박지율 씨는 피고인석으로 들어가세요. 예. 증거 조사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최종 의견을 말씀하세요. 피고인 박지율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등승자가 차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차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가속하면서 등승자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박지율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여 징역 10년에 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박지우를 위해서 변호하겠습니다. 피고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이 피해자의 상해로 번진 것은 별바다 마땅하지만 해당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급히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피해자와의 시비로 불거진 상황을 피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 점과 증인의 말을 토대로 평소 행실이 올바르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차를 출발시킨 것이나 피해자가 차를 붙들고 있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살인죄의 책임을 질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붙고 난 후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 이를 붙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끝까지 창문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지길 원했을 뿐 피해자가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법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를 잘 판단하여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상황을 피하고자 한 행동과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박지우에게 상해치사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이 역주행을 한 것은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일반 통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뿐 이것 역시 어떠한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석증으로 인해 쓰러지신 어머니 걱정에 정신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피고인은 설령 일반 통행 표지판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며 내비게이션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고의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제27조 제4항 및 제11조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무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번복하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2004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선고사건 제5371호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 사건에서 검찰은 살인이 고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 그리고 CCTV 영상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판단에 부조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재판부께서는 피고인을 검사의 공소 사실인 살인죄로 처벌하시기보다는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시어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너무 말 많이 했어요. 이상으로 심리를 모두 마치고 대석 판사들과 합의를 한 다음 잠시 후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아니야. GPT를 어떻게 돌린 거야?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선고를 다 마켓 시간으로 미루다 그래. 아니 뭔 소리야? GPT를 병신같이 돌렸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 결론만 내가 생각하는 살인으로. 초에서 업무상이 아니야. 네, 지금부터 안양모의지방법원 형사재판을 사건 번호 2025 고압 1호 살인사건 피고인 박지우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일단 피고인은 2025년 5월 28일 오후 6시 50분경 평택시 소재 일방통행도로에서 어머니의 이석증 악화로 병원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서둘러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의 역주행으로 인해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B씨가 60대 여성이 피고인 차량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던 도중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B씨를 차량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요. 피고인은 어머니의 이석증 응급 상황으로 인해 급박한 판단하에 차량을 출발시켰으며 고의는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상황을 피하려던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겠습니다. 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긴 어렵고,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도주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더 이상의 시비를 피하려고 출발했다는 진술을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은 안전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 역주행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피해자가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의 출발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책상 옮길까니까? 아까 했던 자리 그대로 옮겨야 돼? 맞나? 아니 아이스하이가 너무 뜨거워서